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 분규 없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역대 두 번째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와 반도체 수급 등의 위기에 대해 노사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48,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8%가 참여해 56.36%인 24,000여 명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200%의 58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5월 26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63일 만에 교섭을 끝냈으며 3년 연속 파업 없이 타결하게 됐습니다.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고 있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휴업 사태를 빚는 등 위기가 여전하다는데 노사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신산업을 대비하여 산업 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 협약을 체결하며 미래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임금 인상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이번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2년치 임단협 합의안 타결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임단협 타결에 성공하면서 지역 경제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지속과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는 회복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임단협 타결에 성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지난 2년치 임단협 타결로 직원들 1인당 평균 1,800여만 원을 받게 되고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등 울산 지역 분할회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3천억 원의 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로 5,400억 원의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임단협 타결을 이뤄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3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에 내려진 단비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자동차 시장의 대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노사 상생의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도 노사가 한 걸음씩 물러나 대승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려준 것에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며 현대차가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여름 방학 기간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과 동전 노래 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제부터 8월 8일까지 이들 업소의 출입명부 관리를 비롯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PC방의 경우 좌석 띄어앉기와 음식물 섭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동전 노래 연습장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9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현황과 시음, 시식 등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시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체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진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방역수칙 위반 대규모 점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내 대학교 5곳과 울산주거 울산주소갖기 운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협약에는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 7대학 울산캠퍼스가 참여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들은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주소를 둘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정해져 있는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어디에서도 통행료를 받는 터널은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동구지역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에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서생면 주민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1,500억 원의 원전 지원금도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이번에는 실효성 있게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게 될까요?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지원금 5억 원을 들여 만든 대형 헬센터. 하지만 10년 넘게 텅 빈 상태로 방치돼 오다 얼마 전에야 건물이 팔렸습니다. 그 사정이 있었어요. 개인 건물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찼죠. 원전 지원금 40억 원이 투입된 간절곶 드라마 세트장은 철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 200억 원 이상을 들여 만든 이 체육공원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800억 원가량의 원전 지원금이 투입된 울주군 에너지산단도 준공된 지 1년이 돼가지만 분양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 울주군이 원전 지원금을 투입한 사업들입니다. 지자체가 아닌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둘러싸고도 자본과 낭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로 받은 1,500억 원의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가 관심입니다. 간절곶 해상 케이블카와 실버타운, 행복주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용역만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소식적으로도 그게 되겠나 이거죠. 정부에서 한 지자체에 2개 난립해가지고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은 한수원과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사업을 확정하면 돈만 지급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칫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원전이 들어서는 대가로 받은 원전 지원금이 이번에야말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 제대로 쓰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다 위에 조성되는 캠핑장인 북구의 당사 현대 오션 캠프가 다음 달 1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북구 당사 해양 낚시공원 옆에 들어서는 해상 캠핑장에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복층 캠핑구역 등 20면의 캠핑구역장과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어제 구민대화방에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5개 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협약식에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울산병원과 마더스병원, 보람병원과 중앙병원, 좋은삼정병원 등 5개 병원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병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 검사와 검진,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구 컨벤션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함께 범구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113명을 아동학대 예방 책임관으로 위촉했으며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개관한 장생포 문화창고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래문화재단에 따르면 장생포 문화창고 개관 이후 4,800여 명이 시설을 방문했으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8.8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단은 장생포 문화창고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창작의 공간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장르별 최적화된 이용 시스템 구축과 지역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울산페이 가맹점과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데이터 지도를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받아 올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데이터 지도 시각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가맹점과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지도로 시각화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시각화된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입니다. 울산은 주택 보급률과 자가 소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 상황에 맞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5년간 주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111.5%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비해 4.6% 올랐고 전국 평균인 104.8%보다 높았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택 소유율도 64%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인 56.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가장 높았고 울주군과 동구, 남구와 중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울산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9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외지인의 투자 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의 주택 가격은 2020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남구의 매매 가격 지수가 1년 사이 91.1에서 107.6으로 올랐고 중구도 87.7에서 97.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남구와 중구는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나 단기적인 이슈나 투기 심리에 따른 급격한 상승은 도시의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 아파트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집값, 담합과 불법 청약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양 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 지역에 분양 아파트 청약 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지역 내 주택 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원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년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7월 울산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억 6,26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2억 1,412만 원과 비교해서 4,800여만 원, 22.6% 올랐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6월 이후 최고 높은 가격으로 구군별 7월 아파트 매매 가격은 동구가 전달보다 1.55%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어제 중구청을 방문해 지역복지사업 지원 성금으로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열악한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은 2016년부터 매년 중구의 지역 복지를 위해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방학 기간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습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초중고교 46곳에서 대학생 195명과 초중고학생 1,348명이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을 1대1로 집중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겨울방학 대학생 멘토링 학생 만족도는 평균 93%였고 학부모 만족도는 고등학교가 100%에 이르는 등 평균 96.5%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남구 황성동 울산신항 인근 바다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인근을 지나던 낚싯배 선장에게 구조된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A씨가 인근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남성이 1심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시력 저하와 후각 장애 등을 얻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